테니스 엘보우, 팔꿈치가 아니고 손목이 원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입니다. 테니스 엘보우 그리고 골프 엘보우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테니스 쳐서 아프거나 골프 쳐서 아픈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테니스 엘보우, 골프 엘보우라고 붙여놓은 진단은 일반 사람들끼리 듣기 편하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테니스 엘보우가 외측 상과염, 그리고 골프 엘보우가 내측 상과염이라고 부르는데, 이 튀어나온 뼈에 붙는 근육을 많이 써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고요. 아랫팔에 있는 근육을 많이 쓰는 모든 동작에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테니스일 뿐이고 골프일 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골프나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보지 않은 사람이 테니스 엘보우 또는 골프 엘보우로 진단받는 경우도 있고요. 골프를 많이 쳤는데 테니스 엘보우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테니스를 많이 쳤는데 골프 엘보우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우라는 게 반드시 테니스를 많이 쳐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픈 위치가 팔꿈치이다 보니까 테니스 엘보우 그리고 골프 엘보우, 이렇게 엘보우라는 진단을 붙여놨는데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진단을 조금 잘못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나 엘보우 왔어 이렇게 말하는 이제 엘보우 질환이 팔꿈치가 뭐 무리돼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손목을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거를 이해하려면 해당 근육이 어떤 근육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테니스 엘보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테니스 엘보우는 이제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과라는 뼈에 붙는 전완부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근육이 끝나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질환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손목을 위로 젖히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 일을 하는 힘줄입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는 동작에서 이제 많이 손목을 사용하니까 대표적인 동작이 이제 테니스 치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목을 위로 들어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 이제 그런 동작을 많이 할 때 아픈 위치가 하필 팔꿈치이기 때문에 테니스 엘보우라는 진단이 붙어 있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우는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새끼손가락 쪽으로 당기는 일을 많이 할 때 해당 근육, 이제 손목 내전근에 무리가 와서 그 힘줄 부분인 안쪽 팔꿈치 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골프 엘보우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렸던 테니스 엘보우 때 이제 바깥쪽에 있는 힘줄, 그리고 골프 엘보우 때 안쪽에 있는 힘줄이 다치지 않아도 파열될 수가 있는데요. 힘줄의 구조가 뼈랑 맞닿아 있는데 힘줄을 쓰면 쓸수록 힘줄이 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찰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 다치지 않아도 미세하게 닳고닳고하면서 파열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미세 파열이라고 하고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MRI 검사를 했을 때 심한 경우 힘줄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뼈에 붙는 부분에서 미세하게 파열되어 있는 소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원인 자체가 손목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팔꿈치 쪽이 아픈데 바깥쪽이 아프거나 안쪽이 아프고 이게 테니스 엘보우 또는 골프 엘보우라는 걸 알고 있다면, 아픈 상황에서 내가 손목을 많이 써서 아프구나, 지금 팔꿈치를 무리한 게 아니라 손목을 무리해서 아프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말 그대로 손목을 좀 덜 쓰는 동작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동작으로 무거운 거를 들면서 손목을 좀 당긴다거나, 운동을 할 때 손목을 스윙한 동작을 많이 한다던가, 이런 거를 줄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치료는 두 가지 정도를 추천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힘줄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힘줄에 미세한 파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치료의 목표는 이 힘줄을 재생시키는 거이거든요. 근데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 중에 제일 도움이 될 만한 게 체외 충격파 치료입니다. 체외 충격파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충격파 자체가 외부에서 충격파를 가해서 혈관이 좀 자라 들어오게 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힘줄 재생을 돕는데 충격파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사 치료입니다. 주사 치료는 바늘에 찔러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통증이 조금 심할 때 하는 편이고요. 스테로이드를 조금 섞어서 하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힘줄 주변에 생겨있는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줄 손상을 재생시키는 목표로 할 수 있는 주사 치료로는 프롤로 주사, 그리고 DNA 주사, 그리고 PRP 주사라고 해서 내 피를 뽑아서 혈소판 성분만을 추출해서 거기에 있는 줄기세포 성분으로 재생을 돕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주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본 정형외과의 임승빈 원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